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27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에도 주로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바르콜라와 덴벨레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공격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스트라스부르를 홈에서 4대2로 제압하며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였으나 상대의 빠른 역습에 고전하는 모습도 일부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하무스와 콜로 무아니의 부상으로 인해 아센시오나 이강인이 제로톱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전방에서의 공격 효율이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멘데스와 하키미로 구성된 풀백 조합은 공수 양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파초와 마르키뉴스는 배후 공간 관리에서 탁월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에인트호벤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속공을 자주 활용하며 특히 바카요코와 랑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크마르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지만 상대팀의 퇴장 덕분에 경기를 비교적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의 핵심 자원인 비어만과 슈아우텐의 결장으로 인해 전진 패스와 공격 전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전방에 대해 용이 공격의 주요 축을 맡겠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진을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플라밍고와 보스카글리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칼스도르프와 주니오르의 대인 방어 능력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경기에서 공격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여전히 에인트호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에인트호벤은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 점은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를 지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경기 내내 에인트호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인트호벤은 파리 생제르맹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며 결과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주로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일기즈와 콘세이상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공격 전개를 시도하는 팀입니다. 최근 라치오와의 경기에서는 상대 팀이 퇴장을 당하는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 1대0 승리를 거두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쿠프메이너스와 곤살레스가 결장하게 되어 공격진의 전력 약화가 예상되지만 팀의 핵심 스트라이커 블라호비치가 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골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호비치는 위협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적재적소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주전 수비수인 디 그레고리오와 브레메르의 부상 공백이 있지만 칼루르와 가티의 수비 조합이 최근 경기를 통해 좋은 호흡을 보이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브 골키퍼인 페린이 최근 출전한 경기들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안정감을 주고 있어 수비진이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동일한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레벨링과 리더를 활용한 빠른 역습 전개를 주로 시도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에른 미넨과의 경기에서 0대4 대패를 당하며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고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 공격 자원인 퓨리의 부상으로 인해 측면 공격에서 큰 약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미로비치와 운다브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돌파해야 하지만 팀의 전반적인 공격 전개가 고립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로널트와 샤봇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점은 유벤투스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 주요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수비 라인이 유벤투스의 조직적인 공격에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며 유벤투스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유벤투스는 일부 주전 선수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슈투트가르트의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는 전반적으로 유벤투스의 수비적 안정과 함께 슈투트가르트의 공격력을 무력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며 큰 득점 차이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아스날은 주로 3-2-4-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마르티넬리와 트로사르가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상대 수비를 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전 본머스전에서 아스날은 0대2로 패배했지만 이는 퇴장으로 인해 수적 열세를 겪으면서 불리해진 경기 흐름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웨데고르와 사카가 동시에 결장하는 상황이라 팀의 공격력이 다소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웨데고르의 패싱 능력과 사카의 측면 돌파가 빠진 만큼 하베르츠의 연계 플레이와 중원의 조율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상대를 압도하는 대량 득점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에서는 살리바가 부상으로 빠지지만 가브리엘과 칼라피오리의 조합이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선수는 최근 경기에서 좋은 호흡을 보였고 특히 가브리엘은 리더십을 발휘하며 후방을 탄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 조합 덕분에 아스날은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비 불안은 크게 염려되지 않습니다. 한편 샤흐타르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수다코오가 중심이 되어 빠른 역습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최근 콜로스와의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샤흐타르의 핵심 선수들인 주브코프, 에귀날도 그리고 뉴베르통의 기여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아스날의 강력한 압박을 견디는 데 큰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샤흐타르가 아스날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서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 플레이가 필수적이지만 상대의 전방 압박을 피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샤흐타르의 수비진은 본다르와 마트비엔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수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이 공을 빠르게 돌리며 측면에서 공략할 경우 샤흐타르의 수비 라인은 쉽게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샤흐타르가 수비 시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수비 배후에 공간을 내줄 확률이 높습니다. 추가로 샤흐타르의 주요 결장자인 푸장코오와 시칸의 부재는 팀 전력에 큰 손실로 작용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스날은 웨데고르와 사카의 부재로 인해 공격에서 다소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샤흐타르의 수비 조직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면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샤흐타르는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맞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 아스날이 경기 흐름을 지배하면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양상은 아스날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며 전개될 것이고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언더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로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최전방에서는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가 강력한 공격 삼각편대를 이룹니다. 최근 셀타 비고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하며 새로운 전술적 변화를 시도했지만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다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링엄이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팀의 공격에 기여한다면 보다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벨링엄이 3선에서 상대 수비를 허무는 패스와 득점 기회를 창출할 경우 레알 마드리드는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리디거와 밀리탕이 중심이 되어 탄탄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팀이 백사로 전환할 때는 더욱 안정적인 수비를 자랑합니다. 이 두 선수는 상대의 빠른 역습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배후 공간을 커버하며 팀의 수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의 풀백들은 공격 가담이 강점인 만큼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브란트와 말런을 중심으로 빠른 역습 전개를 통해 상대를 공략하려 합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장파올리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상대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공격의 답답한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공격 자원인 듀랑빌과 아데에미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의 창의성과 파괴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기라시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주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도르트문트의 공격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슐로터백과 안토니 중앙 수비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지만 측면 수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쿠토의 부상으로 인해 리에르손이 출전하게 될 예정인데 이는 수비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강력한 측면 공격을 리에르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가 도르트문트의 수비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탄탄한 중원과 측면 공격을 바탕으로 도르트문트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르트문트는 공격 자원의 결장으로 인해 전방에서의 파괴력과 기회 창출이 어려워 보이며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전체적인 경기 양상으로 볼 때 많은 득점이 나오기보다는 수비적으로 안정된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서 언더 배팅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